다 거짓말이었어. 전부 다. 이지혁의 목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선배, 무슨 소리예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혁이 서류 뭉치를 탁 하고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아트스페이스? 공사허가 신청조차 안 했어. 이혼. 박진석 회장은 이혼 의사 전혀 없대. 눈물. 26년 전 딸 버린 여자가 흘린 악어의 눈물. 지혁이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그럼 모든 게.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고성이가 널 찾기 시작한 날. 우진이 간 질환 진단받은 날. 정확히 같은 날이야. 지혁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병원 진단서. 그리고 은호 신상 조사 자료. 모두 같은 날짜였어요. 은호는 그 서류들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26년 동안 날 버려놓고 아들 죽는다고 이제 와서 엄마 행세를? 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혁이 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은호야. 진정해. 지혁의 위로에도 은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진정 못해요. 당장 가서 따져야겠어요. 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기는 은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혁도 급히 일어났습니다. 은호야. 잠깐만. 생각 좀 하고 가. 지혁이 은호를 붙잡았지만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6년 동안 참았어요. 보육원에서. 정순이 엄마 만나고. 혼자 살면서. 다 참았어요. 근데 이건 참을 수 없어요. 은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은호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알았어. 같이 가자. 지혁이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어요. 한편 고성이 사무실? 고성이는 초조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병원장님. 우진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고성이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전화기 너머로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 대표님.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진 씨 간 상태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한 달. 길어야 한 달입니다. 의사의 말에 고성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 달. 고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꼭 설득하겠습니다. 반드시요. 고성이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은호의 사진이 가득했어요. 어린 시절 보육원 사진, 최근 몰래 찍은 사진들, 심지어 은호가 일하는 모습까지. 고성이는 그 사진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유라야. 엄마를 이해해줘. 우진이는 내 쌍둥이 오빠야. 엄마는 선택할 수 없어. 둘 다 내 자식인데. 고성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진짜 눈물일까? 아니면 또 연기일까?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은호가 성큼성큼 들어왔어요. 뒤따라 이지혁도 들어왔습니다. 유라야. 고성이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재빨리 서랍을 닫았어요. 은호는 차갑게 고성이를 노려봤습니다. 고성이 씨? 더 이상 유라라고 부르지 마세요. 제 이름은 지은호예요. 26년 동안 써온 이름. 은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고성이는 은호의 달라진 태도를 단번에 눈치챘어요. 유라야.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말해? 엄마한테. 고성이가 당황하며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역겹거든요. 은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라야.
엄마한테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고성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만 은호는 비웃었습니다. 엄마. 은호가 비웃듯 말을 이었습니다. 26년 동안 버린 딸한테 이제 와서 엄마라고 하시네요. 웃기지도 않아요. 은호의 말에 고성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유라야. 엄마가 설명할게. 고성이가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은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트스페이스? 공사 허가 없죠. 이혼. 거짓말이죠. 모성애. 다 연기죠. 은호가 서류를 한 장씩 고성이 앞에 던졌어요. 고성이는 그 서류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고성이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고성이는 실수했어요.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알았냐고 물은 것. 그건 곧 인정이었습니다. 은호는 그 말을 듣고 비틀거렸어요. 지혁이 급히 은호를 붙잡았습니다. 정말이구나. 정말 다 거짓말이었구나.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성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 거짓말이었어. 고성이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진이는 진짜야. 내 쌍둥이 오빠.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 엄마가 어떻게 해? 고성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묻어났습니다. 은호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슬픔이 가득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날 이용한 거예요. 26년 동안 버린 딸을 아들 살리는 도구로. 은호의 말에 고성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혁이 나섰어요. 고 대표님. 은호는 당신 도구가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26년 동안 홀로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이에요. 지혁의 말에 고성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우진이도 내 아들이야. 고성이가 절규했습니다. 은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왜 26년 전에 날 버렸어요? 우진 오빠만 키우고 왜 날 보육원에 버렸어요? 은호의 질문에 고성이는 침묵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은호는 그 침묵이 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역시 은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전 필요 없는 존재였던 거네요. 아들만 필요했던 거고. 은호의 말에 고성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고성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은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간 이식 못 해드립니다. 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유라야. 제발. 우진이가 죽어. 고성이가 은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은호의 팔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은호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건 고 대표님 문제예요. 저랑은 상관없어요. 26년 동안 전 고 대표님 딸이 아니었잖아요. 은호가 돌아서려 했습니다. 고성이가 소리쳤어요. 너 후회할 거야. 우진이가 죽으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내 쌍둥이 오빠를 죽인 살인자가 될 거야. 고성이의 협박에 은호는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어요. 죄책감. 은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살인자. 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26년 동안 딸 버리고 이제 와서 아들 살리려고 딸 이용하신 분이 저한테 죄책감 운운하시네요. 살인자는 저 아니에요. 은호의 말에 고성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남남이에요.
은호와 지혁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고성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책상 위 서류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고성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유라야. 유라야. 고성이의 울음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예고 예측 스토리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꾸준한 스토리를 또 드라마 끝난 아쉬움을 채워드리겠습니다. 한편 정순이 식당. 은호가 정순이를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은호의 얼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은호의 목소리에 정순이가 돌아봤습니다. 은호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정순이가 급히 달려와 은호를 안았어요. 은호는 정순이 품에서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다 알았어요. 고성이 그 사람. 처음부터 날 이용한 거였어요. 우진 오빠 살리려고. 간 때문에. 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순이는 은호를 쓰다듬었어요. 알았구나. 우리 은호가 드디어 알았구나. 정순이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묻어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딸이 속는 걸 보면서 말릴 수도 없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지강호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야? 강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은호는 강호를 보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 강호야. 은호의 말에 강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누나 얼굴 봐. 강호가 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은호는 강호도 안았어요. 세 식구가 함께 안고 울었습니다. 26년. 이들이 함께한 시간. 그게 진짜 가족이었어요. 그 시각 고성이는 박진석을 만났습니다. 여보. 유라가 간 이식 거부했어요. 고성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한숨을 쉬었어요. 당연하지. 성이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하면. 박진석의 말에 고성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짓. 전 잘못 없어요. 우진이 살리려고 한 건데. 고성이가 항변했지만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이. 그게 잘못이야. 딸을 도구로 쓴 거. 26년 동안 버린 딸을? 박진석의 말에 고성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우진이는요? 우진이는 어떡하라고요? 고성이의 절규에 박진석은 침묵했습니다. 한편 병원. 우진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점점 약해지는 몸. 문이 열리고 고성이가 들어왔어요. 우진아. 고성이가 우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우진은 엄마를 보고 쓸쓸하게 웃었어요. 엄마. 유라 만났어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났어. 우진아. 엄마가 꼭 설득할게. 고성이가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그만해요. 이제. 우진의 말에 고성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진아. 고성이가 당황했어요. 우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동생한테. 미안해요. 26년 동안 몰랐던 동생. 엄마가 버린 동생. 그 아이한테. 간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우진의 말에 고성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넌 살아야 해. 고성이가 울먹였지만
우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전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우진의 말에 고성이는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후, 은호는 지혁과 만났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두 사람. 은호야, 괜찮아? 지혁이 물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제? 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지혁이 은호의 손을 잡았어요. 은호야, 나 할 말 있어. 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호는 지혁을 바라봤어요. 지혁이 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좋아해. 오래전부터. 대학 때부터. 지혁의 고백에 은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선배. 은호가 놀라며 말했어요. 지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고백했을 때 거절한 거 후회해. 그때 용기 없어서 너 아프게 한 거 미안해. 지혁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선배. 저도 여전히 좋아해요. 은호의 고백에 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지혁이 은호를 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두 사람. 드디어 사랑을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한편 박성재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우진의 병실 앞. 성재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재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우진은 성재를 보고 놀랐습니다. 누구세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성재는 자리에 앉았어요. 박성재라고 합니다. 은호 친구예요. 성재의 말에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라. 아니. 은호 친구분이시군요. 우진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성재는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우진 씨. 제가 간 기증하겠습니다. 성재의 말에 우진은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요? 우진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성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제가 적합하다고 합니다. 우진 씨. 살아야죠. 성재의 말에 우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요? 왜 저한테? 전 은호한테. 엄마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우진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성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진 씨는? 죄가 없으니까요. 그냥 아픈 사람일 뿐이에요. 성재의 말에 우진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성재는 우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며칠 후, 고성이는 성재를 만났습니다. 박성재 씨, 정말 감사합니다. 고성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성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 대표님, 은호한테는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성재의 경고에 고성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가 말하려 했지만 성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진 씨 수술. 은호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진 씨를 위해서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재의 말에 고성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술 날이 다가왔습니다. 병원 수술실 앞. 성재와 우진이 수술복을 입고 있었어요. 은호와 지혁, 정순이와 강호, 그리고 고성이와 영나, 박진석까지 모두가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은호는 성재에게 다가갔어요. 성재 오빠, 정말 고마워요. 은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성재는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은호야. 성재의 미소에 은호는 더 울었습니다. 우진도 은호에게 다가왔어요. 은호야. 우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은호는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때문에 힘들었지. 우진의 사과에 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진 씨는? 잘못 없어요. 은호의 말에 우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우진이 은호를 안았어요. 26년 만에 만난 쌍둥이 남매.
처음으로 서로를 안았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어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정순이는 은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지혁은 은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성이는 벽에 기대어 서서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영나가 엄마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의자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5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두 분 다 괜찮으십니다. 의사의 말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고성이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영나가 엄마를 안았어요. 정순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호가 정순이를 안았어요. 지혁은 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회복실에서 깨어난 성재와 우진. 은호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성재 오빠. 은호가 성재의 병실로 먼저 갔어요. 성재는 은호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왔어. 은호야. 성재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은호는 성재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은호의 말에 성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은호야. 너 행복하면 돼. 성재의 말에 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이수빈이 들어왔습니다. 오빠. 수빈이 밝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성재는 수빈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수빈아? 성재의 목소리에 놀람이 묻어났어요. 은호는 두 사람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전 우진 씨 보고 올게요. 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수빈은 성재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 많이 아파요. 수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성재는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수빈아? 넌 왜 왔어? 성재의 물음에 수빈은 얼굴을 붉혔어요. 오빠 걱정돼서요. 수빈의 말에 성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우진의 병실. 은호가 들어갔어요. 우진은 은호를 보고 반갑게 웃었습니다. 은호야. 왔구나. 우진의 목소리는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은호는 우진 옆에 앉았습니다. 우진 씨. 어때요? 은호가 물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좋아졌어. 박성재 씨 덕분에. 살았어. 우진의 말에 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진 씨. 건강하세요. 은호가 말했습니다. 우진은 은호를 바라봤어요. 은호야. 우진이 은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 친구 덕분에 살았어. 우진의 사과와 감사해. 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진 씨도 행복하세요. 은호의 말에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고성이는 은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친권 소송도 취하했어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법적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우진이 살았으니 더 이상 은호가 필요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진짜 엄마로서 딸을 놓아준 걸까요? 은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은호는 우연히 고성이를 마주쳤습니다. 백화점에서였어요. 고성이는 우진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진은 많이 건강해진 모습이었어요. 은호와 고성이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고성이는 잠시 멈칫했어요. 은호도 멈춰 섰습니다. 우진이 은호를 알아봤어요. 은호야. 우진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호도 손을 흔들어줬어요. 고성이는 은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어요.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호가 먼저 돌아섰어요. 고성이는 은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이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괜찮아요. 우진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성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후 은호와 지혁은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이는 두 사람을 축복했어요.
강호도 누나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박성재와 이수빈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성재는 수빈이 자신을 간호해주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빈도 성재를 바라보는 눈빛이 점점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왔습니다. 은호는 정순이 식당을 도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지역과의 사랑도 깊어갔습니다. 어느 날 은호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고성이었어요. 은호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유라에게, 아니, 은호에게. 엄마가 미안해. 26년 동안 널 버린 것, 그리고 내간을 노린 것, 모두 잘못이었어. 엄마는 내게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어. 다만 우진이는 내 덕분에 살았어. 정확히는 내 친구 덕분에. 고마워. 엄마는 이제 너를 놓아줄게. 내 인생 살아. 행복해야 해. 엄마는 멀리서 응원할게. 사랑해. 은호야. 편지를 읽은 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역이 은호 옆에 있었어요. 은호야. 괜찮아. 지역이 은호를 안았습니다. 은호는 지역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은호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고성희 씨? 전 고성희 씨를 엄마라고 부를 수 없어요. 26년. 그 시간은 너무 길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우진 씨는 잘못이 없으니까. 건강하세요. 그리고 우진 씨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지은노. 은호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체통에 넣었어요. 며칠 후 고성희는 은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읽은 고성희는 한참을 울었어요. 우진이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진의 위로에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모두의 삶은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은호는 자신의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26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정순이가 진짜 엄마라는 것을, 그리고 곁을 지켜준 이지혁이 자신의 사랑이라는 것을. 어느 봄날 은호와 지혁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정순이는 은호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호는 누나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어요. 박성재와 이수빈도 참석했습니다. 성재는 수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두 사람도 곧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결혼식장 뒤편 고성희가 서 있었습니다. 우진과 영나도 함께였어요. 고성희는 멀리서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은호. 고성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우진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요. 우진의 말에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서는 고성희.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은호는 고성희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고성희가 온 걸 알고 있었어요. 지혁이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행복하자. 지혁의 말에 은호는 미소 지었어요. 네. 선배. 행복할 거예요. 은호의 대답에 지혁도 웃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예고 예측 스토리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꾸준한 스토리를 또 드라마 끝난 아쉬움을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은호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정순이는 곧 태어날 손주를 기다리며 매일 행복했어요. 지혁은 은호를 더욱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박성재와 이수빈도 결혼했어요. 두 사람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우진과 함께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가끔 은호 소식을 멀리서 들으며 딸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어느 날 은호는 우진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은호야, 축하해. 곧 엄마가 되는구나. 행복해야 해. 우진의 문자에 은호는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우진 씨도 행복하세요. 은호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과연 은호와 고성이는 언젠가 진짜 모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낯선 사람으로 남게 될까요? 그것은 시간만이 알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은호는 이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날들. 모두에게 화려한 날들이 찾아왔습니다.